오늘은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랑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랑 비즈니스 로직이 섞여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최근에 제가 리팩토링 패턴 2를 이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뭐 원판 일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대충 보다가 좀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좀 새로운 패턴들이 들어가고 또 책에 일판에는 안 나왔었지만 제가 뭐 현업에서 겪으면서 발견됐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화해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이제 스플릿 페이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테스트하기 힘든 코드랑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코드가 섞여 있을 때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걸 좀 살펴보면은 로직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좀 뭐 이런 로직 이렇게 추출해야 되는 로직들이 섞여 있을 때 이 중간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구조체를 하나 추가를 해요. 여기 지금 보면 기존의 프라이스 리스트는 원래 이제 있었던 거고 어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만들어주는 요 구조 제이슨 같은 구조체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스플릿 페이지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 예제를 뭐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저는 이제 자바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예제 여기서 이제 할 때 스플릿 페이지에서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라 그러냐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를 메서드로 추출하라고 해요. 근데 얘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여기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카운트라는 걸 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shipping 코스트라는 걸 구해요. 그런 다음에 전체 가격은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거죠. 예, 기본가와 할인가 가격에 대한 거고 이거는 쇼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서 어, 지금 이 메서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저는 테스트를 쇼핑 코스트는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 프라이스랑 디스카운트 그 프라이스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것만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분리해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하는 걸 좀 알아볼 건데요. 예, 먼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를 메소드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쉬핑이겠죠, 그죠? 하나는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이게 한 단계면 이게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게 요까지죠, 그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어, 실제 전체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트 프라이스가 전달된다면 거기다가 이제 쇼핑 프라이스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메서드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apply shipping apply shipping cost 정도가 좋겠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은 이제 뭐 인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처음에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메소드로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프라이싱 중간 구조체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프라이싱 데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프라이싱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new 프라이싱 데이터 하고 얘를 이제 이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할 거거든요. 지금 얘가 없어서 인자가 되니까 뭐 간단하게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싱 데이터.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이 메서드의 시그니처 변경해서 이 프레이싱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signature.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 그다음에 타입은 프라이싱 데이터가 될 거고
네임은 뭐 프라이싱 데이터 그대로 두고 디폴트 밸류 뭐 프라이스 데이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 데이터가 이 메서드 시그니처에 들어갔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중간 구조체를 넣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의 메서드에 이제 전달된 그 아규먼트들 한번 보면요.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돼요.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이 프라이스 데이터에 넘기면은 이제 분리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스 데이터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후보가 돼요.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스를 넘겨요. 그러면 이제 컨스트럭터 없으니까 뭐 문제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가 프라이싱 데이터라는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이 메서드로 전달되죠. 그다음에 얘를 사용되는 데를 이제 이 인자를 사용하지 말고 프라이싱 데이터에 있는 예, 베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이 베이스 프라이스는 인텔리제이가 알려주죠.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까 세이프하게 딜리트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딜리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 하나는 됐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보면요. 디스카운트는 뭐 지금 이거는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는 아예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되고 사용됐지만 얘는 디스카운트는 생성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아,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얘도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이 되네 디스카운트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다 넣어야겠죠. 디스카운트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가 사용되는 데를 찾아서 프라이스 데이터, 프라이스 데이터죠. 데이터에 디스카운트를 쓰게 만들어요. 그럼 또 얘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세이프 딜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쉬핑 메소드를 보면요. 쉬핑 메소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아예 사용이 안 돼요. 예, 얘는 그냥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인자로 전달하게 냅두고요. 마지막에 퀀터티가 있어요. 퀀터티는 퀀터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은 되는데 뭐 베이스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트와 달리 생성되진 않지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그냥 그 마틴 파울러는 그 중간 데이터 구조에다 넘긴다고 해요. 이렇게 넘기면 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퀀터티가 사용되는 데를 프라이스 데이터에 퀀터티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이 퀀터티가 다시 회색 표시되면서 얘가 사용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세이프 딜리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완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단계를 메소드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얘를 분리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calculate pricing 데이터 정도가 적합해 보여요. 예. 그런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인라인할 수 있겠죠. 인라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프라이스 오더는 이 calculate 프라이스 데이터, 프라이싱 데이터를 만드는 메서드와 그다음에 shipping 코스트를 배송료를 적용하는 메서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프라이스 오더라는 건 가격을 계산하고 그다음에는 그 배송료를 적용하는구나라고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컴포즈 메서드 형태가 됐죠, 이제. 컴포즈 메서드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사실은 뭐 얘도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얘만 계산하고 싶다. 프라이싱 데이터라는 게 정말 얘도 인라인할 수 있겠네요. 프라이싱 데이터라는 게 베이스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퀀터티 이런 것들이 뭐 퀀터티는 지금 변경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여기서 만들어지는 베이스 프라이스나 디스카운트 얘가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이 메서드만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쉬핑 코스트가 지금은 그냥 뭐 그 프라이싱 데이터만 사용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요. 이것도 또 인라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만약에 외부 데이터 연동을 하고 있거나 이렇다면은 테스트하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 뭐 만약에 얘가 뭐 API나 아니면은 뭐 DB 등을 사용한다면 얘 때문에 이 메서드 자체가 테스트하기 힘들었을 텐데
얘와 얘로 분리했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 중요한 로직이 아니고 뭐 외부 데이터 연동이 더 중요한 로직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정말 핵심 로직이다. 그러면 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야 환경으로 이제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예, 스플릿 페이지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이제 있는데요. 예,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예제인데요. 여기 이 파일은 보면 지금 그 주문을 읽어서 주문에서 이제 상태 이 마이너스 R이 이제 레디 상태라고 하나 봐요. 레디 상태인 것만 이제 카운트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여기는 지금 파일 네임을 인자로부터 얻는 부분, 그다음에 파일을 읽어서 카운트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스플릿 페이지를 적용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얘는 메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굉장히 아, 자주 테스트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그 메인은 이제 그 객체를 생성해야만 이제 매번 JVM을 구동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제 얘를 이제 다른 별도의 메서드로 추출하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트라이 안에 있는 거를 뭐 메서드로 빼는데요. 어, 에 대해서는 런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카운트를 이 오더의 랭스를 그 카운트를 리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런 메서드에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해서 런이 반환한 값을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되네. 네. 그러면 여기서 예, 여기서 리턴 이제 런이 반환한 값을 반환하게 수출하게 바꾸고요. 여기서는 보이드가 아니고 이제 인트로 바꾸는 거죠. 인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시스아웃을 하지 말고 네, 리턴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롱이네요. 인트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또 이제 리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고 뭐 오류가 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만든다면 아까 보이드였는데 반환값이 있으니까 테스트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에서 이제 스플릿 페이지를 적용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적용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인자에서 이제 파일 네임을 얻는 것까지가 요까지를 한 단계로 보고 이만큼을 두 번째 단계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그 메소드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count order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보면 이제 중간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로 분리했으니까 중간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중간 데이터는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를 반환하고 있기 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이라는 정도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레코드 커맨드 라인라는 걸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new 커맨드 라인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인지 시그니처를 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을 넣으면 되겠죠. 마지막에 넣죠. 마지막에 타입은 커맨드 라인이고 네임도 커맨드 라인이고 디폴트 밸류도 커맨드 라인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펙터를 하게 되면 이제 커맨드 라인이 여기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아그스를 다 넣을 건지 뭐 파일 네임을 넣을 건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아그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아그스라는 아규먼트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아그스를 다 넘길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뭐 이 아그스를 어떻게 넘길지 고민을 할 때, 디컴포즈 컨디셔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리팩터링 패턴 중에 있는데요. 네.
리커링 패턴 카탈로그에 여기 아마 있을까요? 여기서 잘 못 찾겠네요. 디컴포즈 컨디셔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품을 안에 조건문을 메소드로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 if문 바디, else문 바디를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컴포즈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분리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is count is가 아니라 only count ready. ready인 것만 카운트 할 거니?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메소드로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소드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얘가 이제 그 얘를 호출할 때 사용돼야 되니까 메소드로 분리하는 것보다 베리어블로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is count 네, 자꾸 is라고 그러네요. only count ready. ready인 것만 카운트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인자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를 파라미터로 이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값이 파라미터로 여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로 아까 있던 값들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서 얘한테 넘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이렇게 인자로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커맨드 라인이라는 데이터 구조체를 이용해서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배려블로 빼야 돼요. 요까지를 배려블로 빼요. 그러면 count only read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ount only ready라는 거를 count only ready라는 거를 이 커맨드 라인에 넣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이 count only ready를 커맨드라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커맨드 라인에 있는 걸 쓰게 바꿔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 값이 이제 아규먼트가 지금 아가스가 아예 없어졌네요, 그죠? 예. 요 값이 이제 사용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사용이 안 된다고 나오니까 얘는 또 세이프 딜리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한번 볼게요. 파일 네임 보면 파일 네임은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위에서 보면은 얻어온 다음에 바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파일 네임도.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파일 네임 사용하는 데를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있는 파일 네임 사용하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이 또 이제 세이프하게 딜리트 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만 이제 분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메소드로 추출하는데 얘를 뭐라 그럴까요? 파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런이라는 메서드는 아거스로 전달된 인자를 파싱해서 오더를 세는구나라고 이제 컴포징 메서드 형태로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커맨드 라인 파싱하는 거는 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 또 있나요?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을 이제 뭐 얘네들보다는 사실은 얘가 중요한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우리는 얘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릭이나 뭐 패키지 레벨, 패키지 스콥 정도로 바꾸면 얘도 또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플릿 페이지를 통해서 테스트하기 좀 어려운 로직하고 테스트하기 용이한 로직이 섞여 있을 때,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값을 변경하고 있을 때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이제 또 그런 계산을 통해서 원래 오리지널 메소드가 컴포징 메소드 형태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